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오늘 또 다시 검찰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끝냈는데요. 이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주.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게 그 수사는 적극적으로 해야죠. 수사는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또 밝힐 걸 밝혀야 되지만 네, 밝혀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민주당 당사에 그러면 꼭 필요한 어떤 증거가 있을 것이냐. 네.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미 이제 닷새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민주당과 검찰의 기싸움 비슷한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야당이 굉장히 못마땅할 때도 있고 또 수사해서 밝혀야 되고 또 문제가 되는 분은 또 처벌이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파괴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는 어쨌든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네. 그것은 예를 들면 그 당이 예전에 통진당처럼 어떤 정당 해산 사유가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가능하면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오늘 어쨌든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했고 4개 파일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4개 파일의 기준이 포렌식도 하고 가져갔다는데 김용 부원장이 당사에 나타난 이후 시점부터 생성된 파일 4개. 네. 그래서 그게 뭐 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파일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이 없다는 거죠. 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파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압색을 왜 했나? 민주당이 애초에 얘기했거든요. 김용 부원장이 뭐 10월 초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당사에 딱 3번 나와서 뭐 1시간씩 머물다 갔다고. 그래서 이건 불필요한 압색이고 그래서 야당에 망신 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압색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내용이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압색은 왜 했을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과 검찰이 대치하는 장면을 내보임으로써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 쇼는 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연설 보이콧합니까? 보이콧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야당을 우습게 봐도 그렇지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검찰이 민주당사에 들이닥치고 들어가는 과정도 계약직 직원이 들어가려고 문 여니까 검사들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무단 침입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무단 침탈이다 이렇게. 네. 이거는 그 누가 이 기획을 짜고 그 집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민주당의 시정연설 거부를 네. 유도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이제 시정연설 보이콧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민주당이 아마 보이콧하지 않을까라고 전 예상이 돼요. 네, 네. 그쪽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그 이전에 사실은 뭐 이미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 뭐 협치는 고사하고요. 정치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사라졌는데 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는 게 고착화되는 거죠. 그렇죠. 더 나빠집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특검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의 추가 조건 이거 헌정사에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는데 헌정사에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런 내용 없는 걸 가져갈 압색을 검찰이 시도한 예도 헌정사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몇몇 의원만 참석한 데서 이렇게 빈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될까요? 이제 보이콧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국회 그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시면 그 본관에 들어가잖아요. 네. 국회의사당. 그 앞에서 농성을 할 수도 있죠. 막는다고요? 네, 막을 수도 있겠죠. 막을 수도 보이콧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걸 뚫고 들어가시거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들어가시는데 몸싸움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럴 리는 없죠. 예,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다른 문으로 들어갈 리는 또 없겠죠. 그래서 또다시 대통령과 대치하는 장면이 연출될지 그건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겠죠.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근데 민주당은 이 XX들이 민주당이라고 그 김은혜 수석이 얘기까지 했고 네, 했죠. 그런데 사과도 못 받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국민들 보시기에 제1야당의 면목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는 그 민주당의 그 의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충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저는 공존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꼭 당사까지 들어갔었어야 됐나.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정치를 하면서 입장을 거꾸로 바꿔서 저는 이런 선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우리 당에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그때도 또 이제 우리 당에 들어오겠구나 마구. 네. 그리고 아무것도 거기서 건질 게 없어도 그냥 뭐 관계 있는 어떤 범죄가 혐의가 있으면 당사에 막 들어오고 야당에 막 들어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청와대에 이렇게 압수수색 막 하고 그러면 또 대통령실에 또 압수수색 막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밝혀야 될 건 밝혀야겠지만 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사안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지금 아주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피켓 들고 이렇게 써가지고 정치 탄압 규탄한다 이런 피켓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회의장 앞에서 전 의원이 모여가지고 입장할 때부터 피켓팅을 할 가능성도 조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아마 올해 안에 환율도 1,500원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들 보시고 지금 네. 억지로 버티고 있는 회사나 가계 부채 문제나 난리들이고요. 어쨌든 오늘도 북한 서해상에서 네. 그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업 모금 채권 시장 지금 폭탄 난리죠. 났어요. 네. 제가 볼 땐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곡소리가 날 텐데 최대한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야당을 달래서 어쨌든 수사할 건 하더라도 같이 함께 뭔가를 네. 근데 같이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럴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보면 너무 검찰이 너무 이런 것들 국가의 큰 문제나 이슈나 우리 국가의 운명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찰이 좀 배려해 가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좀 이거 너무 문제 아니냐. 저는 여당이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님 같은 분이 국민의힘에서 정부 여당에서 좀 힘을 더 얻어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찍힐 것 같은데요. 소수죠. 소수고 핵 얘기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 이제 생각을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가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 옳으냐 그리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냐를 묻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동의하면서 오늘 환율이 무려 5.5원 올랐네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그 약간 소강 상태였다 지금 확 오른 겁니다. 그 이유가 아마 김진태 지사의 레고랜드 사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경제를 돌보아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게 경포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손학규 전 대표가 경포대라는 말을 만드신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윤석열 정부에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난리 났거든요. 소문으로만 돌던 채권시장 불안정 문제가 이게 PF와 연결되어서 증권사도 뭐 걱정이고 그리고 지금 흉흉한 소문도 막 돌고 있어요. 네. 무슨 어디 빨리 뭐 갖고 있으면 예금 빼라 막 이런 얘기까지 흉흉하게 돌고 있는 이런 상태에 야당 탄압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런 뭐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 저도 할 말은 좀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한편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근데 정치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파괴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는 유감스럽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게 뭐 본인이 억울하든 아니든 간에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고요. 네. 그래서 대표가 되는 순간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의 검찰의 어떤 행태로 봤을 때는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뭐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말이죠. 조금은 좀 상황에 좀 본인이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대표로서의 어떤 이 출마이 과연 잘했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 같으면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네. 물러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 말도 안 민주당에 되죠. 너무 많은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그렇다고 같이 뭔가 정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검찰이나 우리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누군가는. 아니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라는 근거도 없고. 이건 뭐 억울할 예.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뭐 아니 그거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팩트에 넘어갈 대한 문제가 거는 아니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수사를 해봐야 되는 팩트에 대한 걸 건데. 모르시면 그렇게 네. 주장하면 아니,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듣는 사람은 복창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뭔가를 그래서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필요도 있다 이런 아니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정 정국을 중단하셔야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든 구속을 시키든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토요일 날 있었던 보수 집회에 사전 그 포스터 보면 거기에 문재인 이재명 구속 종북 주사파 척결 이렇게 돼 있어요. 구호가.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도 뜻을 같이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걸 야당이 어떻게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시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김용에게 전달했는지 말았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다. 별것도 아닌 파일 4개를 가져갈 거면서 민주당사 압색을 시도한 것은 이건 야당을 말살하려는 그 수사하는 사건 전주곡이다.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그렇게 것이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쪽 장모라든가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같이 하면 그나마 민주당에서 특검 욕을 못하죠. 요구를. 그런데 이거는 증거가 나와도 그쪽은 그냥 패밀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계속 야당 쪽 인사들만 이렇게
수사하니까 이건 정치보복 수사고 정적 죽이기로 보고 검찰의 불공정함을 지적하면서 특검하자고 갈 수밖에 없죠. 저는 국민의힘이 거꾸로였다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잘 싸우셨을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점잖으세요. 어쨌든 뭐 사법 정의를 실현을 하려면요, 사실은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단,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어떤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는 사실 아마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마 검찰도 네.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L 나무님께서 진실과 팩트에 기초한 토론 최민희 의원님 짱입니다. 응원한다고 했고요. 0464님, 이현주 의원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합리적 보수로 인정하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진보 보수가 동시에 광화문 근처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쫙 갈라져서 극단적으로 갈라진 민심 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 다독여야 될 건지. 제가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삭발까지 하면서 제가 굉장히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 진영이 갈라치기가 계속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보면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이 갈등을 좀 봉합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갈라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정권을 바꿨고 또 그것을 바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할 건 해야죠. 수사를 할 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수사한 결과들을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막 엄청나게 국민들을 자극하고 상대를 자극하면서 정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현명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법 정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국민들을 위한 이 정치와 또는 지도자들 간의 네. 어떤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될 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이현주,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게 필요한 거 뭐지?